제5절입니다.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이론. 자, 5절. 먼저 여러분들 개요 파트 보시면 쌍가루 1번부터 쌍가루 6번까지 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 포인트만 넣어놨기 때문에 전부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일반적으로요,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요거 배우면은 이어서 수퍼의 진로 발달,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제, 배우겠지만, 타이드만과 오하라도 있고요. 진로 발달이 뭐냐, 진로 발달. 요것이 바로, 먼저 직업 정체감을 구체시킨다. 이런 말씀입니다. 긴즈버그가 되었던 수퍼가 되었던 간에 여기 진로 발달. 여기 진로 발달이 뭐냐, 직업 정체감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이럴 때 그러면 직업 정체감이 뭐냐? 여러분들 타이드만과 오하라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그거 가면은 직업 정체감 공부하기 전에 자아 정체감을 할 것이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앞으로 뭐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아 정체감이라면 그것이 발전을 인해서 나중에 직업 정체감 형성됩니다. 뭐냐? 자아실현을 위해서 정말 내가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나에게 맞는 직업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킨다. 쌍가루 1번 1번 진로 발달은 직업 정체감을 뭐라고요?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말로 나한테 맞는 직업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고 직업 기회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걸 한번 해놓은 겁니다. 교육 파트에서. 긴즈버그는 최초로 발달적 입장에서 직업 선택 이론을 제시하였으며 진로 발달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뭡니까?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다시 말하면 요거는 여러분들 거기 보면 2번 보시면 진로 발달 단계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할게요. 단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는 아동기부터 전생에 가는 전생의 수포고요. 어디냐? 성인 초기까지만 지금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 20대 후반 정도, 30대 초반 어찌 보면 성인 초기까지밖에 현재 설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쌍가루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자, 한번 언급할게요. 환잠현,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환자면, 즉 긴즈버그의 환자면, 환상기 알아둬야 돼요. 환상기. 그 다음에 잠정기, 현실기. 예, 바로 방금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얘는 아동기에서 성인 초기까지밖에 설명이 안 돼 있다는 거, 요거 한번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쌍가루 2번, 이 이론의 핵심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 발달하는 것처럼 요겁니다. 나중에요,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은 어려서부터 아동기부터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환상기, 그 다음에 잠정기, 현실이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한다는 것이다. 진로 발달이니까요. 즉 직업 선택은 일련의 결정들이 계속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그죠?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이렇게 단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나중에 이루어지는 결정은 이전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동그라미. 받는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시험에 나중에 이루어지는 결정은 이전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틀리면 안 됩니다. 받는다. 한번 개인은 자신의 욕구, 능력, 가치관, 흥미 등의 내적 요인과 주변 환경이죠. 가정 환경, 부모의 영향, 직업 조건 등의 외적 요인과의 타협을 통해, 그죠? 내적 요인,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없는 거고요. 그죠? 또 반대로 외적 요인, 부모가 하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서로가 타협을 통해서 직업 선택을 한다 그 말이죠. 이러한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발달한다. 머리가 커진다 그 얘기죠.
답은 직업 선택 과정은 요겁니다. 바람과 가능성 간의 타협이다. 바람. 내가 바라는 것, 이것도 저것 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바란다고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능성. 그럼 바라는 것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가능한 것들과의 타협이다. 그죠? 바람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고 그 중에서 가능한 것은 그보다도 작은 개념이죠. 바람과 가능성의 타협이다. 타협이다. 다섯 번째, 직업 선택은 가치관. 가치관은 일종의 개인적 가치입니다. 가치관. 다른 말로 뭐라고요? 개인적 가치. 내 가치 있는 것들 있죠. 정서적 요인도 있을 것이고요. 교육의 양과 종류, 교육의 양은 스펙, 즉 교육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일종의 환경의 영향 등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이런 것들이 뭉쳐서 6번, 직업 선택은 삶의 어느 한식에 이루어지는 단일 결정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계속적으로 환잠현, 긴즈버그의 환잠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단일 결정이 아니라 계속적, 즉 장기간, 계속 가는 거니까 장기간, 계속적,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본다. 교육 파트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전부 다 중요하다. 전부 다 지문에 다 잘 나온다. 두 번째, 그럼 발달 단계 보겠습니다. 요것이 우리가 이제 방금 말한 1번이라면은, 2번 보시면, 발달 단계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라고요? 요거, 환상기. 자, 나이 봐요. 6에서 11세인데, 요걸 우리 환상기를 학자마다 약간 다르게 얘기하는데, 어떤 학자는요, 환상적 직업 선택 단계다.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발달 이론에 관한 진로 발달 책 여러 권 있는데 어떤 책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보니까요. 긴즈버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뒤에 거 가로 안에 환상기라고 대부분 써 있는데 환상적 직업 선택 단계라고 되어 있는 책도 갖고 있습니다. 그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병행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책은 환상기이다 그 말이에요. 환상기. 자, 6세에서 11세니까 6세 아동기부터 한 초등학교 정도까지 이해하면 돼요. 자, 보시면 자신 능력,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어린 아이니까 현실 여건을 알 수도 없고요. 자신의 욕구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려 하는 욕구. 그래서 어린아이 너 커서 뭐 될래? 그 막 내질러요. 그냥요. 나는 앞으로 뭐가 되겠습니다. 특히 뭐 초등학생들 보세요. 뭐 초등학생들 다 앞으로 뭐가 될래?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고위층 얘기는 다 하잖아요. 일단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욕구 그것만 얘기한다 그 말이죠. 초기 단계는 놀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6살, 7살 때는 소꿉놀이, 놀이 중심에서 뭡니까? 자꾸 나이가 들면 초등학교, 고학력 되면서 뭐요? 일 중심 된다. 이제 가면 갈수록, 나에게 성적이 맞는, 그냥 놀이에서 일로 간다. 그래요. 놀이에서 일. 뭐라고 얘는? 놀이 중심에서 일 중심. 초기에는 놀이 중심에서 점점 이제 나이가 더 먹을수록 일 중심으로 간다. 놀이 동그라미, 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정기. 잠정기는 또 시험적, 잠정기, 시험적 이제 같아요. 직업 선택 단계라고도 하는 겁니다. 뒤에 거. 시험적이다. 자, 잠정기는 개인은 자신의 요겁니다. 줄거세요. 능력, 흥미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흥미와 능력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경향. 얘가 뭐라고요? 바로 흥미, 능력. 흥미와 능력에 따라 결정하려는 뭐예요? 경향.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왜? 나이 11세에서 18세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입니다. 아직까지는 뭡니까? 고등학생이니까 흥미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려고 하고 있다.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또는 대학 졸업하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 시기의 후반에는 능력, 가치관 등의 요인도 조금 고려하지만 현실 상황을 별로 고려하지 않으므로 아직까지는 직업 선택의 문제에서 다분히 비현실적인 성격을 띈다. 줄 겁니다. 직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점차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직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점차적으로 나 대학을 의대 갈래.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의대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업에 요구하는 조건들을 점차 인식한다. 공부 못하면 의대 못 간다. 그러므로 의사 못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단계가요. 흥미 단계, 능력 단계, 가치 단계, 전환 단계가 있다. 흥능가전. 흥능가전. 뭐라고요? 흥능가전. 순서가 흥능가전. 흥능가전.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쉬워요. 흥미 단계는 옆에 자신의 흥미 동그라미. 능력 단계는 바로 밑에 능력 동그라미. 가치 단계는 가치관 동그라미. 전환 단계는 바로 밑에 전환 동그라미. 그러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단어 이렇게 한 겁니다. 흥능가전은 잠정기에 있다. 그 말 잠정기에 있다. 그 정도로 하면은 내용은 쉽게 맞추겠죠. 흥미 단계는 흥미. 능력 단계는 능력. 가치 단계는 가치관. 전환 단계는 전환.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현실기. 현실기는 다른 말로 현실적. 현실기니까 현실적 직업 선택 단계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잠정기는 흥미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현실기는 뭡니까? 나이를 보세요. 18세부터 성인 초기입니다. 성인 초기. 바로 아동기부터 성인 초기다. 요거자. 성인 초기다. 요 말이잖아요. 20대 후반 내지는 30대 초반 정도까지 돼야 그냥.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난 그 시점부터 또는 대학원 졸업 그때 시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줄것의 능력과 흥미를 통합하여 직업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능력과 흥미. 또 뭐 흥미와 능력 같은 말이잖아요. 흥미,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뭐라고요? 직업을 아예 선택을 한다. 그 말이죠. 선택한다. 그 다음에 세 가지. 탐색 단계 있고요. 구체화 단계가 있고 특수화 단계가 있다. 바로 탐구특. 뭐라고요? 탐구특. 이거 중요합니다. 순서 탐구특. 잠정, 환자면, 크게는 환잠현. 잠정기는 흥능가전. 그 다음에 현실기는 탐구특. 일단은 탐색 단계. 자신의 진로 선택을 두세 가지로 좁혀서 진로에 대한 초점을 좁혀나간다. 그 다음에 구체화 단계. 자신의 직업 목표를 구체화하고 직업 선택의 문제에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종합적 고려하여 요겁니다. 줄거서 특정 직업 분야에 몰두한다. 즉 타협이 중요하다. 왜? 사람은 직업을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버릴 건 버려야죠. 특수화 단계. 요겁니다. 자신의 결정을 구체화시키고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우며 고도로 세분화, 전문화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게 뭐요? 특수화 단계이다. 그래서 발달 단계 환잠현. 그 다음에 잠정기는 흥능가전. 현실기는 탐구특 해놓고 아까 줄 긋고 했던 내용들 있죠.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연결해가지고 각각 환상기냐, 잠정기냐, 현실기냐 내용과 맞는 거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 유지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긴즈버그를 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우리가는 바로 6절 수포의 진로 발전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수포의. 왜냐면은요, 여기 긴즈버그는 아동기부터 성인 초기잖아요. 근데 수포는 안 그래요. 수포는 아니다. 전생이다. 여러분들 직업 상담화 시간에 기억납니까? 상담화 시간 수포의 진로 발달, 그러니까 직업 상담할 때 배웠잖아요. 수포.
6단계 문심자 현대의 기억납니까? 할 때에 무조건 전생에 수포가니까 종류가 많아 전생에 종합적 접근입니다. 지시적, 비지적 하면서 배웠잖아요. 전생에. 그러니까 긴즈버그의 이론을 비판해서 나온 이론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어떻게 진로 발달 인원이 성인 초기에서 멈출 수 있나 그 얘기죠. 아니다. 은퇴 후, 아동기부터 은퇴 후 70세 이후까지 전생애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진로 발달 이론이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포의 진로 발달 이론은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생애 공간 이론, 생애 공간 이론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럴 때 수포의 진로 이론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수포의 진로 발달 이론 하면은 요 세 가지가 전부 다입니다. 세 가지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전생애. 단어. 자, 두 번째는 생애 역할. 인간은 살아가면서 9가지의 생애 역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역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아 개념. 자아 개념. 뭐라고요? 인간은 내 마음속에 있는 자아 이미지하고 일치하는 직업들을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자아 개념. 요 세 가지가 수포가 말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포, 전생애, 생애 역할, 요건 9가지예요. 9가지. 그 다음에 자아 개념. 인간은 누구나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는 직업들을 선택한다. 아시겠죠?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딱 나와줘야 됩니다. 먼저 1번 개요 파트 보겠습니다. 긴즈버그, 이것도 개요 파트는 4개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이론을 비판하고 보완하면서 발전된 이론이다. 2번, 수포의 발달 이론에서 직업행동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아 개념 이론. 이 세 개 중에 먼저 이겁니다. 자아 개념 이론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는 개인이 자신의 속성과 직업에서 요구되는 속성을 고려하여 연결시켜주는 이론. 한마디로 내 자아 이미지와 일치시키는 직업을 결국은 선택한다. 그러므로 개인이 자신의 속성과 직업에서 요구되는 속성을 고려하여 서로 맞는 이미지를 연결시켜주는 이론이 바로 자아 개념 이론입니다. 세 번째, 수포는 개인의 발달 단계를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의 5단계로 제시했다. 이건 여기 4번 가면은 진로 발달 단계도 배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장기, 탐색기, 그 다음에 유지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5가지 있다는 거. 여기서는 환자면이잖아요. 얘는 뭐라고요? 성장기. 그 다음에 이거 쓸게요. 성장기, 탐색기, 그 다음에 확립기, 그리고요 유지기, 그 다음에 쇠퇴기 5가지입니다. 순서, 얘도 환자면 순서입니다. 나이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나이를 연령에 따라 구분했다. 둘 다. 다만 얘는 성인 초기까지. 수포는 전생에다. 연령에 따라. 성탐학 유세. 요것도 순서입니다. 성탐학 유세. 다 같이 시작. 성탐학 유세. 한 번 더 시작. 성탐학 유세. 긴즈버그 환잠현. 잠정이는 흥능가전. 현실기는 탐구특. 그 다음에 수포의 진로 발달 이론. 다른 말로 생애 공간 이론. 성탐학 유세. 이렇게 하면 많은 것들 우리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이렇게 5단계로 제시하였으며 발달 단계별 특징 및 과제에 대하여 강조했다. 발달 단계별 성장기 때는 탐색기 때는 연령 먹어가면서 각각 성탐학 유세 요때 발달 단계별 특징 및 과제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수포의 이론은 생애 진로 발달 과정에서 전생에 그는 굉장히 뭡니까? 광범위하다 그 얘기죠.
전생에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고 알 수 있죠. 아시겠죠? 전생의 얘기죠. 광범위하다. 그 얘기입니다. 전생에 걸친 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다. 자, 두 번째 자아개념. 얼마나 중요하면 이 자아개념이 또 나오잖아요. 자아개념. 용어 정해 볼게요. 수포의 이론의 기저 뭐냐면은 뭐 기본이 된다. 뭐 기초가 된다. 또는 밑바탕 그런 뜻입니다. 밑바탕, 뭐 기초, 기본.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자아개념으로 나오죠. 자아개념 뜻 줄거세요. 인간은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한다. 요겁니다. 끝 됐습니다. 3번. 진로 발달 요인과 주요 명제 보겠습니다. 1번 진로 발달 요인을 읽어주시고요. 특히 싼 건 2번 주요 명제. 주요 명제는 다른 말로 하면 기본 가정입니다. 기본 가정, 주요 명제. 그래서 주요 명제가 아니고 기본 가정으로 물어보면 예를 말하는 건데 가끔 물어보는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한두 개만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잘 나오는 질문은 일단 동그라미 해보세요. 1번, 2번, 3번, 5번, 7번, 8번, 9번, 10번 정도 잘 나오는데 나머지 또 한 번만 읽어주시고 공부할 때는 방금 동그라미 한 것들만 보시고요. 이 중에서 시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7번, 8번, 9번입니다. 7, 8, 9. 그래서 지금 저하고는요, 7, 8, 9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복습할 때 읽어주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9번. 개인의 진로 발달은 능력과 흥미, 성숙의 과정을 촉진시키거나 자아개념 동그라미 했어요. 그러니까 수포는 생의 역할, 자아개념, 전생의 이 세 단어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개념 동그라미 하세요. 자아개념의 발달을 도와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요 자아개념을 싹 빼버리고 대인관계라고 바꿔래요. 대인관계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요. 그러니까, 수포인데 대인관계가 뭐야? 자아개념 사라졌어? 그래서 아예 촉진시키거나 대인관계의 발달을 이렇게 바꿔냅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두 번째, 8번.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발달 과정은 주로 자아개념으로 발달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것도 자아개념을 빼버리고 대인관계로 바꿔냅니다. 이것도 대인관계 X. 9번. 개인과 사회적 요인 간의 타협, 즉 줄거세요. 자아개념과 현실 간의 타협. 자아개념 뭡니까? 나의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자아개념이고 현실적으로는 나하고 일치한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빈제 보고도 바람과 가능성, 내가 바란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능성 있는 것들과 타협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수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개념과 내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는 직업들 있는데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의 가능성 있는 것들과 타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아개념과 현실 간의 타협은 그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아개념과 현실 간의 타협을 하지 않는다. 틀렸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7번, 8번, 9번 이렇게만 알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읽어주고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시험 위주에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4번 진로 발달 단계입니다. 단계 여기 번호대로 하겠습니다. 4번 이렇게 할게요. 진로 발달 단계. 다른 말로 경력 개발 단계 같은 말입니다. 경력 개발 단계. 경력 개발 단계. 그 다음 중 수포의 경력 개발 단계가 아닌 것, 순서대로 맞는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 단계가 맞는 것, 진로 발달 단계가 맞는 것, 옳은 것, 같은 말이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성장기, 성탐하고 이거죠. 성장기. 그죠? 첫 번째 뭐라고요? 성장기. 자, 나이 보세요, 나이요. 출생부터 14세까지입니다.
뭐라고요? 출생부터 14세. 그러니까 14세면 여러분들 환상기 때 어떤 그 속이 포함되죠, 그죠? 그러니까 발달 단계는 환상기 속과 성장기하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비슷하다. 우리는 얘는 바로 이제 우리 아동기 한마디로 아동기 때 나온다. 나이가 나온다. 즉 가정이나 사회에서 학교에서 중요한 타인을 동일시하여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는 시기로 줄 겁니다.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 그죠? 욕구, 환상, 지배적. 긴즈버그는 초기에는 놀이 중심이잖아. 초기에는 놀이, 나중에 일 중심이 간다면, 수포는요,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지만, 욕구, 환상, 그러니까 욕구와 환상에서, 다시 말하면, 욕구와 환상에서 초기죠. 그 다음에, 사회 참여와 현실 검증력의 발달로 점차 흥미와 능력을 중시한다. 그 흥미와 능력 간다는 얘기죠. 흥미와 능력 간다. 욕구 환상에서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흥미와 능력 중심으로 간다. 이 시기는 줄거서요. 자기에 대한 지각이 내가 누구인가 자기에 대한 지각이 생겨나고 또 직업 세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이루어진다. 어리지만 즉 초등학교 좀 지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중학교 정도까지 그죠? 그러니까 환상기지만 뭔가 좀 잠잠기 쪽으로 살짝 조금 가죠, 그죠? 거의. 그러니까 환상기 거의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환상기가 아시겠죠? 내가 누구이고 또 직업이 뭔가에 기본적인 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정도 되면 앞으로 내가 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순서가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입니다.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환상기, 뭐라고요?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자, 요거를요, 외우려고 작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환상기가 첫 번째니까요, 얘도 첫 번째, 성장기가, 요랑 첫 번째랑 비슷하다. 그러므로, 긴즈버그의 환상기가 첫 번째 있는 수포의 성장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 시험에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는 탐색기 틀립니다. 그래서, 환상기는 긴즈버그의 첫 번째 있듯이 수포도 첫 번째 있다. 성탐학 유세, 성장기 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성장기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욕구와 환상에서 뭡니까? 흥미와 능력으로 간다. 그러니까, 요거, 흥미니까 흥미기고요. 능력이니까 능력기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환상기, 흥미로 간다, 흥미기, 능력이다, 능력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세 가지는 바로 성장기에 있다는 겁니다. 성장기에. 그 다음에 탐색기. 탐색기는 우리가 15세에서 거의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하반기, 즉 거의 고등학교, 거의 대학교. 우리는 이걸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청소년기. 그래서 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겠습니다. 학교, 여가생활, 시간제 일과 같은 활동하게 되며, 그죠? 여가생활, 시간제 일은 주로 대학교 알바를 말하는 것이죠. 줄 겁니다.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선택한다. 그러니까 15세, 16, 18세, 만약에 19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은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선택하고요. 만약 25세, 대학을 졸업했다면 그 이후에 고졸 또는 대졸.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여 나에게 맞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뭡니까? 탐색한다. 왜 그럴까요? 고등학교 때 탐색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대학 갔다면은 대학교 다니면서 나한테 맞는 직업이 뭔가 탐색해서 졸업하게 되면 선택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탐색기는 말 그대로 탐색하는 시기다. 청소년기. 탐색한다. 중고등학교 때 탐색한다. 그 말이에요. 적합한 직업을 탐색한다. 바로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잠정기. 얘는 이제 탐색한다 말이죠.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그래서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는 성장기가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여기 탐색기 있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하지 말고요.
자, 경제법의 발달 단계 두 번째가 잠정기라면은 수포는 두 번째는 탐색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는 잠정기가 여기 두 번째는 탐색기 있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를 모를지라도 잠정기 요거는 바로 탐색기 두 번째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잠정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확립기, 돈을 확 버는 시기. 뭐라고요? 돈을 확 버는 시기. 제가 만든 겁니다. 확립기. 돈을 확 버는 시기. 언제입니까? 나이가 25세에서 44세. 대학을 졸업받고 직장 잡아서 한참 40대 중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일할 때. 한참 돈을 벌어야 할 때입니다. 이때 뭐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좀 더 빨리 결혼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잖아요. 돈을 확 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확 벌어가지고 집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생활의 터전을 만들려고 돈을 확 벌려고 현장에서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줄거세요.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해서 안정적인 생활의 터전, 빨리 돈 벌어서 집 사자, 생활 터전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집 살려고, 하려고, 50대기 전에 집 살려고, 내 집 마련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그 말이죠. 수정기, 안정기입니다. 얘는요. 얘는 한마디로 청년기래요, 청년기. 이거요. 생활의 터전을 잡으려 뭐 한다고요? 굉장히 노력을 한다. 얘는 바로 수정기하고 안정기가 있다. 요 두 가지는 바로 어디 있다고요? 확립기 있다. 확립기에. 그 다음에 유지기. 자, 돈을 확 벌었잖아요. 유지기는 이제 돈 벌었으니까 돈 버는 걸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자. 그래서 우리는 중년기. 나이 보세요. 언제입니까? 45세에서 64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확 벌었어요. 번 돈 가지고 잘 안정적으로 유지하자. 중년기. 이거 보세요. 직업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지고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 안정적 삶. 안정적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세택이, 이제 은퇴되겠죠? 요거는 이제 유직이고요. 그 다음에 세택이. 이건 중년기인데 이거는 뭔가 노년기. 중년기 다음 노년기라고 부릅니다. 노년기. 얘는 뭐냐면 한마디로 은퇴. 나이는 바로 65세 이후죠. 보통 63세, 65세 이때가 이제 은퇴하는 시점이죠. 정신적, 육체적으로 기력이 쇠퇴함에 따라 직업 전선에서 은퇴하고 은퇴 이후 이제는 그 회사 아닌 일하고 싶으면 다른 직업을 찾는다. 그 얘기죠. 성탐학 유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탐학 유세. 방금 설명한 것들 위주로 정리가 되면 거뜬히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5번 진로 발달 과제 읽어주시고요. 자, 6번 생애 진로 무지개 볼게요. 생애 진로 무지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생애 진로 무지개는 1번 수포는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을 자기 실현 또는 자아 실현 및 생애 발달의 과정으로 보고 여러 가지 생활 영역에서의 진로 발달을 나타내는 생애 진로 무지개. 첫 번째 뭡니까? 생애 진로 무지개를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생애 진로 무지개는 무조건 누구? 수포. 오늘 번호를 6번 할게요. 6번.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2번 먼저 체크하고 설명드릴게요. 생애 역할과 진로 성숙 정도를 통합하여 생애 진로 무지개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역할과 이건 1, 2, 3, 4, 5, 6, 7 다 중요합니다. 역할과 진로 성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3번 보세요. 일생 동안 9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가 자녀 또 다른 말로 아동 같은 말로 자녀 또는 아동, 그 다음에 학생, 여가인, 시민, 근로자, 누굽니까? 한마디로 직장인, 근로자, 그 다음에 배우자, 결혼하는 배우자, 그죠? 배우자, 그 다음에 주부, 부모, 은퇴자, 다른 말로 연금생활자인데 은퇴자, 이렇게 9가지를
수행한다고 보고 이러한 역할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전의 수행이 이후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김즈버그나 수포나 이전 것이 이후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똑같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김즈버그나 수포나 똑같다. 미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5번 진로 성숙도는 발달 단계에 따른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생물적 사회적 발달에 따라 발달 가업에 대처하는 개인의 준비도이다. 5번은 별로 안 중요하네요. 자, 6번과 7번 인생에서 6번과 7번 묶으세요. 자, 인생에서 진로 발달 과정은 전생에 걸쳐 계속되며 성장기, 나오는 아동기고 탐색기, 청소년기, 확립기, 청년기, 유지기는 중년기, 세태기, 노년기의 대주기, 전생에 이걸 대주기, 맥시 사이클. 그 다음에 7번 진로 발달에는요 대주기 외에 각 단계마다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세태기로 구성된 뭐가 있다고요? 미니 사이클, 즉 뭡니까? 소주기. 그러니까 탐색기 안에 또 조그마한 성탐망 유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먼저 생애진로 무지개니까 간략하게 볼게요. 무지개,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공부했던 이게 반달 모양의 반달 모양의 자 기억납니까? 요 무지개.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이럴 때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9가지인데 실무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워크숍 할 때 요거를 생애질러 무지개를 가지고 이제 색깔도 칠하고 무지개 색깔입니다. 색깔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무지개 색깔입니다. 색깔도 칠하고 이제 글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검사할 때는 일반적으로 한 6개 정도 이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6개 정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9개는 맞아요. 맞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할 때는 보통 6가지 하는데 안쪽이 요거 여기 1번 여기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걸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 가장 안쪽에 있는 걸 우리는 자녀 보통 우리가 자녀 뭡니까? 아동이 아동 보통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2번 학생 아까 여기 책에 있는 순서입니다. 그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 3번은 시민. 4번은 근로자. 이거는 근로자. 직장인이죠. 근로자. 자녀, 학생, 시민, 근로자. 그 다음에는 배우자. 5번은 배우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은 부모. 6번은 부모. 일단 이렇게 6개 정도만 넣고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9개지만. 그래가지고 나이별로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이제 5, 10 나이입니다. 연령 15, 20, 25, 30, 45, 50, 55, 60, 65, 70, 75, 80.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러분 성장기가 나이가 몇 살이죠? 성장기가 그 나오잖아. 성장기가 밑에 바로 출생부터 14세까지다. 그러면 여기가 여기까지 성장기. 그죠? 그 다음에 탐색기는 15에 24. 여기죠? 탐색기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확립기는 나이가 25에서 44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24. 여기요. 확립기. 이거 되겠네. 그죠?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기는 45, 60. 여기가 이제 유지기. 그 다음에 여기 이후에는 여기 확립기. 아니요. 성탐망 세태기. 요겁니다. 그래서 전생에 걸쳐가지고 성탐학 유세 있고, 또 성장기 안에서 여기에 여기에 성탐망 유세. 탐색기 안에 성탐망 유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대주기. 하나하나는 소주기다. 그 얘기죠. 이럴 때 만약에 내 나이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30세이다. 그러면 30세면 여기잖아. 여기. 그럼 이 상태 기점에서 한번 색깔 칠해보는 겁니다. 색깔 다르게 노랗게, 그러니까 파랗게 또는 뭐 빨갛게. 그러니까 색깔 다르니까 무지개색 모양이다. 그 말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아시겠죠? 자녀다. 그럼 나는 뭡니까?
바로 자녀. 어릴 때도 자녀고, 커서도 부모는 살아계실 것이다. 이 나이 때까지. 그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색깔을, 그죠? 만약에 빨갛다. 그러면 나는 자녀는 평생 동안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그리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난 학생이다. 학생은 나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겠다. 그러면, 한 8살 되니까, 요때부터, 언제입니까? 요까지다. 그러면, 요까지니까,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그리고, 나는 대학원까지 하겠다 싶으면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색깔로 표시하는 겁니다. 색깔로. 또 시민이다. 그럼 다른 색깔로 그냥 빨간 거 할게요. 시민이다. 나는 시민은 뭐, 평생 대학 시민이지 뭐. 그럼 시민은 다 그리고 이렇게. 나 같으면 다 쭉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근로자는 언제냐? 난 대학교 졸업하면 일할 거야. 이때부터 언제까지 할 거냐? 은퇴할 때 할 거야. 나는 뭐 대략 한 65세까지 하겠지만 은퇴 후에 할 거야. 한 70세까지 일할 거야. 그려보는 거 이렇게 그려보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배우자다. 언제 결혼할 것인가? 배우자. 나는 대학 한 30대 중반부터 결혼할 거야.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배우자. 난 80세까지 살 거야. 한다든가,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부모다. 내 부모 역할은, 여기 때 결혼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애기 놓고 난다. 이때부터도 계속 부모가 될 것이야. 이렇게 제가 빨간색과 노란색만 그렸지만, 색깔을 여러 개 가지고 하게 되면 무지개 색깔로 쫙 나오겠죠? 하지만 똑같은 30살짜리만 하더라도 다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결혼 언제 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 하다 보면은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많잖아요. 중복되는 것들도. 이 나이에 중복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인가에 대해서 갈등을 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생의 역할이다. 생의 역할. 뭐라고요? 이게 바로 생의 역할입니다. 생의 역할이다. 9개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6개인데 물론 한두 개 약간 검사제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대충 이렇게 한다.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진로 아침은 모델 나오죠. 진로 아침 모델. 요거는 이제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7번 진로 아침은 모델이 있는데 먼저 생물학적 토대. 집을 지으려면은 밑바탕, 그죠?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겠죠? 토목공사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생물학적인 토대 위에, 먼 토대 위에 얘는 생물학적. 토대 위에 기둥이 이제 왼쪽 기둥이 있고요. 왼쪽 기둥이 있고, 오른쪽 기둥이는 좀 크게 그려야 되는데 좀 짧게 됐네요. 기둥이 있습니다. 왼쪽 기둥은 바로 개인이에요, 개인. 뭐라고요? 개인에 관한 내용들. 개인. 오른쪽 기둥이 사회. 개인과 사회죠, 사회. 사회가 서로 간에 상호작용합니다. 통해서 맨 위에 있는 요게 이렇게 아침은 요거죠. 요게 바로 자아개념. 우리가 지금까지 수포가 좋아하는 자아개념을 요거를 발달시킨다 그 말이야. 생물학적 토대의 왼쪽 기둥은 개인, 오른쪽 기둥은 사회가 상호작용하여 자아개념으로 발달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왼쪽 기둥은 개인이고 오른쪽 기둥은 사회입니다. 이거 알아주면 좋아요. 이것이 바로 진로 아침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로 아침은 모델과 생애 진로 무지개는 바로 수포에 이론에서 나온다는 것까지 알면 되겠죠. 1번 아침은 3개의 커다란 돌, 왼쪽 돌, 오른쪽 돌, 위에 아침은 돌 3개죠. 돌로 이루어진다. 이 문은 인간 발달의 생물학적, 즉 지리학적 기초 측면을 토대로 하였다. 밑바탕. 2번 왼쪽 기능은 욕구나 지능, 가치, 흥미 등으로 이루어진 개인의 성격적 측면이 표시되고요. 오른쪽 기능은 경제, 자원, 사회, 제도, 노동시장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 정책 측면이 표시되고요. 4번 그 위에 자아개념은 핵심 돌로서 의사 결정자이다. 발달 단계와 역할에 대한 자아개념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적 측면이 표시된다. 요거
왼쪽과 오른쪽 물어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8번. 자, 진로 유형을 보니까요. 남성 같은 경우는 읽어주시고요. 항상 시험은 여성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성만 보겠습니다. 진로 유형이 많죠. 이거는 자주 읽어봐야 되는데, 그나마 그동안 잘 나봤던 것은 밑에 있는, 단절 진로형 M형. 요거하고 바로 밑에 있는 불안정한 진로형. 두 개 잘 물어봤습니다. 두 개를 먼저 공부하시고 나머지 그래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가 또 나올지 몰라요. 안정된 가정주부형. 여성이 학교를 졸업하고 신부 수업을 받은 다음 곧바로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진로 유형입니다. 전통적인 진로형. 여성이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직업을 갖다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진로 유형. 안정적인 진로형. 여성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가진 뒤 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정년시까지 직업을 갖는 유형. 이중 진로형. 여성이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결혼하여 직장을 하는 유형. 단절 진로형, 즉 M형. 여성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 교육에 전념하며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재취업해서 자아실현과 사회봉사를 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M형이다. M형, 요겁니다. M형. 여기다 적어볼까요? 그러니까 요겁니다. 먼저 결혼해서 잘 삽니다. 살다가 내려갑니다. 요게 바로 결혼, 출산, 육아 때문에 그래요. 요때가 바로 결혼해서 결혼, 출산, 육아 때문에 그만두고 애들이 어느 크면 다시 취업한다 그 말이죠. 하다가 또 떨어질 때 요때는 바로 부모 봉양입니다. 요 빠졌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뭔가 M자형이라서 M형이다. M형. 그 다음에 불안정한 진로형. 여성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번갈아가며 이랬다가 살림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가시겠죠? 일했다가 살림했다가 그 얘기입니다. 번갈아가며. 그 다음에 충동적인 진로형. 그때 달라요. 요겁니다. 그때 기분에 따라 일도 했다가 그만두고 결혼도 했다가 이혼도 했다가 이렇게 일관성 없는 진로를 추구한다. 충동적인 진로형.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특히 단절 진로형인 M형과 불안정한 진로형이 잘 나왔다. 하지만 먼저 정리가 되면 나머지 한 번 더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요거는 평가 파트도 잘 나옵니다. 몇 개 보겠습니다. 1번. 수포는 직업선택의 과정은 인간의 발달 단계에 부합되는 과정으로서 전체 발달 과정의 일부이며 줄거세요. 누구든지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 간다고 설명하였다. 그게 뭡니까? 성탐학 유세. 요 단계를 거친다 그래 본 것이고요. 2번. 직업 발달의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자아개념은 유아기에서 형성되어 죽을 때까지 발달되지만 청년 후기 이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탐색기, 줄거세요. 탐색기와 학립기의 진로 발달을 중시하였다. 그러니까 탐색기, 학립기. 그죠? 요 때가 지나가면 거의 뭐 잘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탐색기와 학립기. 탐학. 아시겠죠? 탐학.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돈 확 버는 시기인 45세 이전까지죠. 탐학. 그러므로 3번. 수포는 또 나오네요. 탐색기와 학립기의 진로 발달을 중시했는데 2번처럼 그 이유가 뭐냐? 요겁니다. 줄거세요. 이 시기가 좋아하는 직업 세계에 대해 구체적인 선택을 하고 그 직업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면서 자아개념을 내 자아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자아개념을 완성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야. 자아개념 완성입니다. 4번. 지나치게 자아개념 지향적이다. 자아개념 동그라미 했어요. 맞잖아요. 물론 수포는요. 책이잖아요. 여기 전생에 광고면 전생에 생애 역할 요거 9개 여기 세계적인 무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아개념 자신의 자아와 일치하는 직업들을 찾는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자아개념 지향적이다. 그런데 이것도요. 자아개념을 빼버리고 아까처럼 대인관계를 집어넣어 틀림합니다. 대인관계 X 지나치게 대인관계 지향적 아닙니다. 자아개념 대인관계 X
지향적이며 지적인 동그라미 지적인 측면과 직업 발달 측면만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개념 지향적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읽어주시고요. 6번 진로 성숙은 생애 단계 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발달 과업을 통해 획득된다. 성, 탐, 학, 유세.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수포도 시험 잘 나오는데 항상 긴즈버그와 수포는 비교해야 된다. 왜? 긴즈버그를 비판해서 발전된 이론이 수포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